장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를 공산화시킬 것인가,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프롤레타리아라는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서민들을 통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가진 자들 것을 뺏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가 늘 주장했던 재벌 해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진 거를 국가가 다 소유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서 복지 정책을 강화하게 나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조용한 혁명, 공산주의의 혁명 11계명 중에 9번째,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골고루 똑같이 나눠 갖게 해주는 복지 정책. 이게 나라가 망쳐드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참 기가 막힌 게 일을 나흘째, 앞으로 일은 나흘만 하자.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세대. 여러분, 성경은 근면을 강조하잖아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치열한 세계가 경제정쟁,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하지 않고 어떻게 수출하겠습니까? 지금 일하지 않으면요, 성경은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 있잖아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무노동은 무임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일하지 않고 주겠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 25만 원씩 나눠주겠대. 15조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퍼주겠대. 그게 이재명이 당신의 돈 내놓으면 우리가 받을게. 근데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을 어떻게 공짜로 퍼주냐고요. 이게 나라를 망쳐들게 하는 이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하라. 이 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문재인인데, 주사파 헤게몬의 가치관을 요약해 보면요, 여기에 이런 게 나와요. 헌법적 질서와 애국적 가치관에 부정하고 파괴하라. 그러니까 헌법 질서하고 애국적 가치관을 부정하고, 이게 주사파 헤게몬이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의 주도권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뭐냐? 헌법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애국적 가치관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조정을 받는 정통성 없는 정부이며 한국전쟁의 국군은 용병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친미의 나라치고요, 망한 나라가 없어요. 친중으로 가서 흥한 나라가 있어요? 친중은, 중국은요, 남의 나라 걸 뺏어가요. 이번에도 보니까 항구도 뺏어가고 빚을 못 갚는다고 다른 나라에 땅을 99년 환불받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중국이에요. 이자를 엄청 세게 받아가고.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사명을 주어서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많은 돈을 써가면서 경찰 국가가 돼서 범죄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있고, 또 어느 나라가 재앙이 크게 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바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호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미제국주의를 조정받는 정통성 없는 정부라고 대한민국이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은 누군지 아시죠? 종북 세력들이나 종중 세력들이라고, 중국 공산당, 그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의 국군은 용병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유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이 주사파도 이래요. 세 번째 가서 재벌 해체와 지주 타도해라. 보세요. 재벌을 해체시켜라. 지주,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다 뺏어버려라. 그리고 네 번째 보세요. 재산 몰수와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라.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있는 거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인정이 안 돼요. 자본주의가 어디서 생기느냐? 가정에서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혼하고 사는 가정은, 가정이 어려우면 도와주지만 부부가 합쳐서 살면서 어려우면 안 도와주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은 그게 공산주의의 사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몰수 사회재산을 부정해라. 5번 하나를 변혁하려면 변혁하는 투쟁을 해라. 끊임없이 투쟁하고 사회 혼란을 하게 하라. 6번째 민족주의와 같은 주체적 의식을 강조해라. 우리 민족끼리. 이거 주체적 의식을 강조하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7번째 계명이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전위 조직으로서 엘리트 당보다는 광범위한 지배계층 및 시민들의 일상과 연결된 대중정당을 중시하라.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민노총이나 이런 데가 더 아주 그 공산주의 혁명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미 이러한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에는 노동자들이 너무 잘 살아요. 임금을 많이 받아요. 이게 없이 사는 나라들이 또 배움이 없는 사람들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캄보디아의 킹스필드가 일어났던 그 자리를 내가 갔다 와 보니까 정말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좀 배운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 자그마치 800만일 때 300만을 죽였으니까요. 근데 역사는요 악을 심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 주사파 헤게모니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지금 보면 재벌의 해체와 지주타도 재산몰수와 사유재산 제도를 하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복지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 복지라는 명분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막 돈을 퍼주는 것처럼 하면서 돈의 노예를 삼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이랬어요. 여러분 자유가 있고요. 평등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등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스스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능력에 따라 부여되는 게 평등이라고요. 그런데 가진 자들이 스스로 내 것을 좀 내놓고 서로 분배하고 나누고 사는 거지 강제적으로 국가가 뺏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당 1억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3억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만 살면 되는 거예요. 공산당만 평등하라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꾸 자유민주주의를 못 살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경제를 침체시키는 게 좌파거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강조하게 되고 종교를 없애려고 그러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 삭감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 나라의 행정부의 모든 사람 29번을 탄핵시키는 거 보세요.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복지정책이나 또 무슨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투자해야 할 곳에 다 빵으로 줄여놓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쟤네들이 공산주의를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저런 짓을 하는 거라고. 저런 짓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기독교의 정신 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거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주의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더군다나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위반되는 것은 친중의 공산주의로 가든 중국의 공산당으로 가든지 북한의 공산당으로 가겠다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 프리드만이 말한 것처럼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등을 앞세워 개인의 복지를 과도하게 국가에 의존하는 나라는 경쟁력도 쇠퇴하고 국민의 삶도 고단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피곤해도 우리가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160년 전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복지 포퓰리즘에 탈을 쓰고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옛 어른이 하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다 대머리 까진다. 그 말이 뭐예요? 망한다 이거야. 망한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 성경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기독교는 무노동 무임금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래 맞아 이제 근면하게 일해야지.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서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고 내가 부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국 사회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칼 마르크스가 아니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저 가진 자들 것을 다 빼앗아 우리가 골고루 나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제창한 거거든요. 영국 사회를 보고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 가지를 제창합니다. 첫째는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해라 그 말이죠. 두 번째 save all you can 악착같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그 세 번째가 뭐냐? give all you can 아낌없이 나눠라. 할 수 있는 대로 나눠라. 이런 정신교육을 시키면서 가진 자들이 함께 나눔으로써 공산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영국이 자유민주 국가가 된 거는 강압적으로 국가가 평등을 주장한 게 아니라 스스로 국민을 기독교의 정신으로 깨우쳐서 나눔의 삶을 살게 한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들어오면 한국이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저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 공산주의 했던 중국이나 이런 데 우리가 쏙지 말고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어 우리 함께 스스로 나누는 이런 삶을 통해서 부가 분배되어야 됩니다. 기업인들이 기업가가 재벌들이 말이죠. 기업인들이 기업을 크게 확장시키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낙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낙수 효과. 그 물질을 밑으로 내려보내니까 점점 노동자들도 인건비가 올라가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높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G2 국가가 되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잘해왔는데 왜 공산주의로 가려고 그러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박조준 목사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다 공산화로 넘어가기 직전에 돼 있는데 목사들이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 있느냐고 외쳤잖아요. 우리 모두 절대로 공산주의에 그래서 여기 보면 복지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서로 나눠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국가나 기관의 보조금으로 내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린이 얻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문재인이가 그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이게 그 국민들의 국가에 의존하기 위해서 국가가 막 돈을 막 푼 거예요. 막 풀었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문재인 정부 때 빚이 408조였어. 408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오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빚이 불과 뭐 627조 정도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에 빚을 얼마로 늘려놨느냐? 408조를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 1000조의 빚을 넘게 OECD국 중에 부채 비율 상승폭이 18.8% 최고였어. 최고.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여기 보면 문재인 재임 기간에 공무원 수가요 12.1%로 늘려서 막 공무원들만 늘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월급 받는 사람이잖아. 노동력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2022년도 인건비가 공무원들만 41조 3천억으로 늘었죠. 그러니까 2017년 33조 4천억 원에 비해서 7조 9천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24년까지 구조조정 없이 공무원 5천 명 정원을 감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윤 대통령이 한 거잖아. 너무 많이 뽑아놓으니까. 그래서 3천억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역대 정부의 공무원
규모 추이를 보니까 그냥 계속 늘어나는데 문재인 정부 때 평균적으로 늘어봐도 그렇게 많이 안 늘었거든요. 그런데 12.1%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 정규직으로 다 돌리겠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역대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이 37.5%, 37.5%.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없다고 했지만 정규직이 아니어서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마다 그냥 재개편하게 되고, 그러니까 매년 5년 동안에서 매년 18만 명씩 증가하다가 결국에 이제 이 편법으로 고용률이 최고치다,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 해가지고 이게 정책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2022년도 우리나라가 실패했는데 37.5%인데 윤 정부 때 약 0.5%를 줄여서 이게 이제 인건비를 줄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수 조치까지 하는데 민간단체 지원금이 다 눈먼 돈이라서 막 퍼준 거야. 그래서 문정부 5년 동안에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조였어. 1년에 5조씩 민간단체들에게 막 퍼준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네들 시민단체 있잖아요. 시민단체, 협회, 복지시설,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에게 막 돈을 막 준 거예요. 이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체 감사 결과도 그 윤미향 같은 사람 있잖아요. 부정비리 적발되고 했죠. 이게 감사원에서 빨리 이거 환수 조치해라 그랬더니 이번에 감사원장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비리를 파헤치니까 탄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돈은 눈먼 돈이다 그래가지고 막 한 거죠. 이 사람 보세요. 윤미향 각종 비리 부정 비리 의혹이 잔뜩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때 엉터리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등 친북 성향 강연을 여러 차례 개최하게 했어요.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에도 돈을 지불해 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 뭐 했죠? 환불 조치했습니다. 환불 조치하라. 보조금 환수해라. 이런 일까지 했어요. 여기 중고생은 촛불 집회 막 돈 막 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주당은 좌익 경제 생태계 추가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좌익 성향 협동조합 추가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해서 막 통과시키고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다 좌파가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지원이지만은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꼼수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정치적 기반을 쌓은 거죠. 이게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만 우선 구매한다고 얘기했지만 장애인 사회적 기업 같은 것도 다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 기업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참 담이 싸져서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만 주잖아요.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을 발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좌익 세력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지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문재인 케어라고 사회보험 국민 부담이 연 47조로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은 낮추고 무상 의료를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막 증가하는 거죠. 연 47조가 증가됐으니까. 그러니까 무분별한 선심성 보험급여 확대하고 의료 나면. 왜냐하면 그동안의 보수 정권에서는 이런 돈을 모아놨단 말이야. 미래를 위해서 이게 자꾸 들어지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이 좌파 정부는 있으면 있는 대로 막 쓰고 빚을 끌어다 대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 못 살아야 이들이 이제 공산화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정부는 인기 영합에 의해서 포퓰리즘식 기초연금을 막 인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14년도에는 그 박근혜 정부 때 20만 원을 줬는데 문재인 정부는 30만 원 주고요. 고령화 인구가 막 급속히 하니까 정치권 막 퍼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수급자가 2014년도에는 435만 명, 24년도에는 문재인이가 하도 늘려놔서 700만, 이러다가 2030년 되면 914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이 돈이 어디서 쏟아져 나오냐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다 빚이니까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다 빚지는 거죠.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의로 법을 바꿔서 5년 동안 퍼준 돈이 얼마냐? 국가 재정 부담이 73조였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 153개 재정 수반 법안 통과를 시켜서 매년 14조 6,068억 원 재정 부담을 유발시키게 된 겁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이런 게 1조 4,392억, 출산부모 4,261억,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 2,436억 원, 기타 조세 감면 6조 9,427원 등 어마어마하게 퍼주기식으로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정부 재정사업이 보면은 여기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해가지고 MB 정부 때의 예타 면제 사업비만 120조.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 국고 지원해서 300억이 가는 거죠. 무조건 무분별 해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좌파 시민단체나 좌파 애들에게 막 돈을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일자리가 실업급여 퍼주기 역효과를 냈죠. 11만 개 증발해서 일자리가. 왜냐하면 최저임금보다도 실업급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아유 나는 실업급여 받을래 그러고 그냥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거예요. 실업급여가 월 184만 7,040원일 때 최저임금은 180만 4,339원이에요. 어디가 많습니까? 실업급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 일 안 해. 때려치는 거죠. 이게 나라가 살 길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지 포퓰리즘은 국가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에도 그냥 막 공무원을 과다하게 뽑아놓고 복지비를 막 남발하다 보니까 뭐 이게 밑에 있는 사람들께 자기들끼리 돈 나눠 갖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만면 부패하는 거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끌어들여 갖고 거기서 그냥 막 먹고 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라고 하는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흥청망청 되니까 내 돈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다. 그래가지고 연금복지를 최고수준 올려놓고 막 부패하니까 그리스가 망한 거죠. 그리스가.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국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복지 풀리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줘라. 이게 이제 파펜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한 얘기 아닙니까? 국민이 원하면 무조건 해줘. 그래가지고 전 계층 무상교육, 무상의료, 대중교통비 무료, 월세까지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5.2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5.2%씩 성장하던 경제성장률이 1.5% 추락하게 되고 국민들이 뭐를 좋아했냐? 공짜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일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고 거지근성을 갖게 된 거죠. 결국에는 국가 부채가 2010년도에 구제금융을 해서 IMF가 온 거죠. 그리스. 그래서 EU 평균의 5배가 넘는 청년 실업률이 3분의 1로 줄어든 소득으로 허덕이는 빈곤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 복지정책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보세요. 아르헨티나도 1900 세계 7위의 최상급 선진국이었어요. 그런데 1913년 지하철을 건설해서 일본 지하철의 모델을 가져오기도 했고 이렇게 발전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어머니가 아르헨티나 돈 벌러 가서 아들을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가는 여정이 그려진 그림도 있잖아요. 뭐냐면 나중에 가서는 일자리를 구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극심한 사회 분열과 정치 갈등으로 인해서 이 포퓰리즘과 부패로 인해서 국가가 부도난 게 아르헨티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잘 살던 나라였던 나라가 완전히 국가 위기가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우리 잘 알죠?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마두로의 퍼주기식 복지정책은 여기는 기름도 많이 나오고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신사회주의로 가면서 막 은퇴금도 30% 인상하고 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결국엔 국가가 부도나고요. 지금은 그 당시에 잘 살던 사람이 전부 다 보브투 피플이 돼가지고 다 떠나가 버리고요. 지금은 배급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제정된 주민자치조직법이 실패해버렸고요. 주민자치의 모델 베네수엘라는 지금 그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모델이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인데 결국에 베네수엘라는 뭡니까? 사회주의 혁명선언을 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 나라가 다 망해버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공산국가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모든 것이 국유화가 돼가지고 빈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모델을 삼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는 가난한 조폭나라로 전락했거든요. 경제와 치안이 부재하고요. 지금 이 범죄 집단이 치안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범죄 조직만 얼마냐? 18,000여 개인데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이 범죄 조직과 타협을 해가지고 여기 좀 지켜줘. 우리가 너희들 범죄할 수 있는 거 다 밀어줄게. 마약 거래도 막 하고 말이죠. 깽단이 다 동네를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자, 이래서 음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스스로 생계 해결을 하는 베네수엘라 아동 100만 명 추산되는 거예요. 아동들이 스스로 먹을 거 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이 있고, 베네수엘라 국민의 3분의 1이 식량이 불안한 상태에 있고요. 생계를 위해서 성매매를 하고 질병과 폭력이 노출되어지고, 얻어오는 음식에만, 어디 가서 얻어갖고 오는 음식에만 의존하는 게 베네수엘라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복지 포퓰리즘은 망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부양보다 앞선 무상복지 정책을 강조하다가 국가 예산의 75%를 쏟아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공공부채가 너무너무 늘었어. 그래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한복판에 마약이 거래되고 있고, 불합리한 공무원 연금 제도가 너무너무 커져가고 국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을 보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하는 대로 국가 복지에 의존하게 만들어버리라는 건 뭐죠? 가난하고 영세한 사람들,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들끓게 해서 공산화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복지는 공산화의 길목이다. 이걸 예화로 제가 쭉 예로 들어본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하고 열심히 살겠습니까? 공짜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이재명이가 25만 원 주겠다는 거, 그거 지돈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나이 드신 어른들, 이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 후손들이 가난하게 되는 거야. 나라 망조예요, 망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저 복지정책은요,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가는 거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법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저들이 말이야, 양곡법이라든지 뭐 토지 뭐 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 공산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을. 더 이상 우리는 속지 말고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서 우리 모두가 부유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더욱 힘써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요, 남북이 통일될 뿐만 아니라 G2 국가로 일어설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 또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일본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일하는 그런 국민이 됩시다. 복지정치에 매여 살지 맙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